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다시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또다시 재유행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늘어만 가는데요. 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이 미래 대비책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원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께서는요, 1호종 수술비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버거운 수술비 때문이잖아요. 이 수술의 크기에 따라서 보장 금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이 수술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용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1에서 5종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저희가 전문가들이 종수술비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술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술비의 종류는 크게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고 또 상해 수술비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질병 1에서 3종까지 주는 수술비, 또 상해도 똑같이 1에서 3종까지 주는 수술비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1에서 5종까지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주는 수술비, 그리고 또 최근에는 1에서 8종까지 또 많이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1종부터 8종까지 또 나누어서 세분화돼서 또 수술비를 지급을 하는 종수술비가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질병의 종류를 조금 정해놓은 거죠. 뭐 32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뭐 64대, 128대 이렇게 질병의 종류를 숫자로서 정해놓은 수술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비의 장단점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 질병 수술비다. 그러면은 질병의 어떤 질병에 대한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수술을 하기만 하면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담보이긴 한데요. 그만큼 보험료가 조금 비싼 편이겠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만 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입 금액이 높지가 않다는 단점이에요. 뭐 우리 어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를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보통 우리 TV 인생설계 원픽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연령대나 아니면 자녀분들 연령대에서 질병 수술비를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은 질병 수술비는 적게는 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낸 보험료만큼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보다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1에서 5종 수술비는 질병이나 아니면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약간 차등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시경을 검사를 했다. 우리 많이들 하시죠? 2년에 한 번씩 대장이나 위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나왔을 경우에 용종 제거를 하게 됩니다. 용종 제거를 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이 용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2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2종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30만 원, 또 많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용종 그냥 건강검진 받아서 용종 제거를 했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1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에서 5종 수술비를 활용을 하시면은 뭐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급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만 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큰 수술을 했다. 뭐 암으로 인해서 개복 수술을 했다. 개용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5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1,000만 원, 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가 실손의료비가 만약에 없더라도 암 수술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질병의 숫자를 정해놓은 수술비죠. 뭐 32대나 64대 질병 수술비, 뭐 128대 질병 수술비,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는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내가 64대 질병 수술비를 500만 원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64개의 질병에 대해서 500만 원을 전부 지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숫자가 붙어 있는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했다면은 조금 더 한번 내가 얼만큼 가입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굳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실손의료비 때문이에요. 실손의료비와 수술비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뭐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을 하는 이유는 왜 실손의료비 때문이냐? 바로 실손의료비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이 적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보장 한도를 좀 낮추고 있죠. 최근에 4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1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만 원을 내고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 그럼 1,000만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100%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실손의료비였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자기부담금이 뭐 10%, 20%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자기부담금,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보험금 청구 그 비용에 따라 내년에 갱신될 때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뭐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퇴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4세대 실손의료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를 꼭 보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실손의료비는 5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재가입이 되고요. 재가입이 될 때 그 이후에 5세대나 6세대로 만약에 변경이 되어 있다면은 또 변경되면서 재가입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늘어난 자기 부담금만큼 내가 내는 비용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술비로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특약이 왜 필요할까? 바로 실손보험 적자로 인한 보장의 축소입니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지금 3조 추정으로 팔수록 적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의 실손의료비를 팔았다면은 나가는 돈이 3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가 좀 심하죠. 손해보험사에서만 2.4조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위험손해율 2년 연속 130%대 실손보험업계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주요 질환별 지급 보험료 증감도 이제 도수치료, 점점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대한 질환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도수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급 보험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실손의료비 보험이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이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 같은 이 비급여 항목들, 이 부분들이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부담금이 10%였지만 지금은 최대 3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손해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요즘의 이슈죠.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도 굉장히 지금 손해가 높긴 300% 이상의 손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도 손해가 높아진 만큼 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보장이 축소가 된다면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을 수술비를 냈는데 받을 수 있는 거는 70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로 보완을 해야 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증가하는 수술 건수죠.
연도별 주요 수술 통계를 보면 점점 늘어나는 수술 건수하고 진료비, 이제 수술비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주요 수술 진료비 추이를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2배 이상이 수술 건수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또 연도별 수술 건수 추이도 2011년부터 16년까지 약 170만 건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수술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는 또 수술에 대한 의료 기술도 발달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술 못하는 것들을 또 최근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못하던 것들이 현재 가능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술에 대한 비용도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요. 수술의 비용이 올라간 만큼 실손 의료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술비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수술 목록을 한번 볼게요. 1에서 5종 중에 이 종류별로 나눠서 표를 조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드리는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비관열 수술을 했을 경우,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은 비관열 수술이기 때문에 3종의 수술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많이 받으시는 게 관절염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경우.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관절일 그리고 골격계, 근육 관련해서 병원에 많이 가시게 되시는데 관절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도 2종 수술비.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위나 대장으로 용종 제거를 했을 때 또 2종 수술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비는 1종으로 좀 작기는 하지만 반대로 조금 더 중요한 질환이죠. 녹내장에 대해서는 3종 수술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심장질환 수술비로 많이 이제 최근에 나와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5종 수술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 궤양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3종. 그다음에 많이 받으시는 수술이죠. 맹장 수술입니다. 충수염으로 인해서 맹장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도 3종 수술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자궁 내막이나 자궁 이형성증으로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1종. 그다음에 암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5종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1종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관련해서 질환이라든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으로 인해서 이제 관열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 2종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 담낭절제라든지 유방절제,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도 전부 3종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1종, 2종, 3종에 대한 그 크기를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많게는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적게는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4종이나 5종은 대부분 이런 큰 질환에 대한 수술이죠. 뇌하수체나 대동맥, 심장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만 5종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 5종 수술에 대한 크기보다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1, 2, 3종. 대부분의 1, 2, 3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2, 3종이 조금 높은 회사를 찾아보셔갖고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 1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금 가입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받아가시는 위나 대장 용종 제거를 위해서 2종 수술비를 좀 높이고 싶다 하신다면은 2종 수술비도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3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수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3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 2, 3종의 크기가 어디가 큰지 그리고 어디가 작은지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수술 건수에 대한 순위도 저희가 한번 이제 봤는데 2015년부터 2017년, 19년까지 보시면 백내장 수술이 어쨌든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제왕절개 수술, 그다음에 척추에 관련된 수술, 그다음에 치액, 담낭 절제술, 자궁 절제술 이런 것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수술을 받을 때 얼만큼 받으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입을 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있는 것들 이 질환들 중에 실손 의료비에서는 보장을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실손의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 및 행동장애 뭐 이걸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이라든지 불임으로 인한 수술 이런 것들도 실손의료비에서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왕절개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 뇌질환, 그다음에 요실금 그리고 이제 7번에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용종 제거를 하시고 나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못 받아서 실망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직장이나 학문 질환,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결장이라든지 직장에서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대부분 질병 분류 기호 코드가 K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손의료비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보통 한도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높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기준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이 직장이나 학문 질환에 대해서는 면책이기 때문에 내가 용종 제거를 대장 용종 제거를 했더라도 이 2종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을 만약에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내가 가입한 회사가 1에서 5종 수술비를 생명보험의 약관을 채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생명보험 약관에 채택을 하고 있다면은 이 직장이나 학문 질환에 대해서도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암 수술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면은 1년이 지난 후에 수술을 해야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1에서 5종 수술비 가입 전 체크사항은 일단은 내가 가입한 회사의 1에서 5종 수술비가 생명보험 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매회 수술인지 내가 수술을 받을 때마다 같은 질환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받아도 계속 받으실 수 있는지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1에서 5종 외에 종수술이 있습니다. 뭐 1에서 8종 수술. 종류가 조금 더 세분화된 수술들이 있는데 이런 1에서 5종 외에 있는 종수술은 100% 비급여 수술은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1에서 8종보다는 1에서 5종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생명보험 약관인지 그리고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내 실손이 4세대로 바뀌고 보험료가 많아지면 4세대로 바뀌실 수도 있거든요. 바꾸고 나서 내가 늘어난 자기 부담금만큼 수술비를 가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앞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진원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실손보험과는 또 다른 이 수술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꼼꼼하게 가입 전 체크 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또 핵심만 모아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진동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사회초년생 보험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전략을 꾀할 수 있다면 미래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김동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초년생이라면 사실 이 보험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들은 보통 이제 부모님께서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병치레 없이 꾸준히 잘 유지를 해주시다가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험료를 이제 자녀들이 낼 때쯤 한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의 금액이 너무 작다거나 혹은 그 갱신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들을 좀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이제 보통 또 그 친구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보험료 얼마네, 보험료 얼마네 했을 때 뭐 2만 원, 뭐 3만 원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금액이면은 실손 정도 수준이지 본인이 평생 가져가야 될 보험료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네가 이 보험에 대해서 잘 가져가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의 테마는 아무래도 인생 설계 원픽에 맞게 그 테마를 좀 주제로 잡아서 그 부분 설득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대신 가입을 해줬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최고의 보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리모델링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뭐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저한테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본인의 최적의 이제 결과를 다 찾으셨는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막 취직해서 어머님께서 이제 보험료를 넘겨주는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정리를 통해서 이제 좀 변화를 좀 꾀하고자 싶었는데, 큰 문제는 그 딸의 그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입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A손보 어린이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 상해 사망 100만 원, 그 다음에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300만 원, 32대 질병 관열 수술비 200만 원, 64대 질병 수술비 300만 원, 갱신형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만원, 그래서 총 4만 8,040원, 그 다음에 20년 납 100세 만기고, 일부 특약은 갱신형 형태입니다. 보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장 범위가 좀 한정이 좀 많이 돼 있고, 또 일부 특약들은 갱신형으로 이제 설계된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가입할 때 5만 원 이하의 보험, 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맞춰 설계된 보험들이 보통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갱신 없는 포괄식의 어린이 보험으로의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비손보 통합보험, 이거는 좀 성인보험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질병사망 3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6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600만 원, 질병상해 수술비 30만 원하고 50만 원, 그 다음에 3대 실손보험 5천만 원, 25만 원, 5만 원, 납입보험료는 5만 175원이고 20년 납입 100세 만기 형태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3세대 실손보험이 포함된 주보험입니다. 역시 실손보험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생기다 보니까 가입하실 때도 5만 원 수준에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성인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특약 항목이 이분도 한 60개 이상 특약이 되다 보니까 발생 확률이 희박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정할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세 번째 보험입니다.
C손해보험 수술보험이고요. 보장 내용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수술로 나와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30만 원, 7대 특정 질병수술비 100만 원, 14대 특정 질병수술비 100만 원, 21대 특정 질병수술비 50만 원, 각막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3천만 원, 3천만 원, 납입보험료는 2만 9천 원이고 20년당 90세 만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술로만 특화된 보험이고요. 보험료 대비 기본 수술들은 적정한 수준인데 비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90세 만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노령 인구들한테 100세 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26세 여성한테 90세 보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적어도 110세 보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D 손해보험 암보험을 보시겠습니다. 갱신형이고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암 수술비 300만 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1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200만 원, 납입보험료는 23,069원, 1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보셨듯이 1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분석 결과 암에 대한 부분은 타 보험에는 아예 없었고 이 보험으로 지금 대체를 하셨는데요. 가족력이 있어 타 보험에 예를 들어서 암이 있고 이 보험을 부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적절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험이 암에 대해서는 메인 보험이기 때문에 평생 보험료가 오르고 그다음에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 가입 사례를 만나봤죠. 26살 여성분에게는 만기가 다소 짧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불필요한 특약들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부모님하고 좀 상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딸이 이제 보험을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가장 문제점은 아버님께서는 대장암 치료 이력이 있으셨고 어머님께서는 지금 혈관 쪽에 약을 드시고 계세요. 당뇨하고 고지혈증 약을 좀 드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따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암이나 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좀 먼저 시켜드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험을 잘 가입을 하셔도 고생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보험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목차를 좀 만들어서 따님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실게요. 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에 제가 좀 나열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후유장애, 수술비, 사망, 배상책임, 갱신형 보험 이 7가지 테마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실손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몇 세대 보험을 가입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3세대 진단비, 암, 뇌, 심장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는 적당한가 또 범위는 적당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이 부분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는 3%에서 100%가 맞는가 또 상해 후유장애도 가입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수술비에 대해서는 혹시 나열식의 수술비인가 혹은 포괄식의 수술비인가 종수술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배상책임보험은 금액이 작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7번 갱신형 보험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갱신형 보험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보험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먼저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이 표를 토대로 해서 현재 보험료 비교를 하고 미리 설명드렸던 부분과 대조해서 본인이 문제점을 본인이 알아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3세대 실손은 좀 유지하고 싶으셨다. 두 번째는 보험료는 현재 수준으로 따님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린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지고 있던 보험에 대해서 비손해보험만 남겨두었습니다. 비손해보험 자료를 좀 보실게요. 당시 이제 성인용 보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주요 보장 내용이 있었는데 질병 사망과 질병상의 수술비, 그다음에 3대 실손보험만 남겨놓고 일단은 금액을 줄였습니다. 질병 사망은 3천만 원, 질병상의 수술비는 30만 원과 50만 원, 그다음에 3세대 실손보험만 남겨놨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는 최소 보험료 3만 원으로 잡았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규로 제안드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을 신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아까 암 진단비가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서 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각각 5천만 원씩입니다. 계속 받는 표정항암 약물 처가 치료비 8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 3천만 원, 그다음에 수술과 종수술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또 배상 책임은 1억, 그다음에 뇌 심혈관 질환 진단과 수술은 2천만 원과 2천만 원. 납입보험료는 13만 7,712원이고 예전보다 보험료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험료를 설정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보험료 수준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암을 3천만 원짜리로 가실 것인가, 혹은 5천만 원짜리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26세 여성이고 실질적으로 치료받는 시기 자체는 굉장히 좀 늦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액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했던 특약들은 하나로 모은 어린이 보험을 통합보험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암보험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보험을 좀 분할해서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변경을 했던 이유가 보험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납입 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입 면제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한 보험에 있으면은 혹은 암, 뇌 심장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아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암과 그 뇌혈관 심장을 쪼개놨을 경우에는 그 보험료 자체가 한쪽에서만 이제 그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으로 모아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드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험료를 정리하면서 그 변동된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손보, C손보, D손보를 정리를 하면서 일단 보험료를 좀 줄였고요. B손보는 부분 해약을 통해서 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손보가 들어가면서 총 13만 7,712원이 나왔고요. 원 보험료는 15만 284원이었는데 17,428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16만 7,712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7,428원이 증가를 했지만 이분께서는 평생 보험 걱정 안 하시고 이 것만 가져가셔도 나중에 이제 더 20대 때 보험료로 40대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완료하시고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소폭 늘었지만 암 5천과 아까 그 3천에 대한 비교 자체가 조금 더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도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맞게 또 어린이 보험으로 전략을 짜주셨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해도 본인 자체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거나 혹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주제는 제가 그 자녀와 그다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성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은 좀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본인은 이 정도의 보험료는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얻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아직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앞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다면 현명한 미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의료계 종사자 보험 점검입니다. 의료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건강을 위한 대비 전략을 잘 세워놨을 것 같은데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두운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는 진동균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료계 종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셔도 뭐 소액 정도만 가입을 하신다라든지 뭐 과하게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유를 좀 여쭤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료계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뭐 직원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에 대한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가입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가입을 하신다 치더라도 그렇게 관심은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보험에 대한 보상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계 종사를 하신다 치더라도 보험에 대한 것들은 좀 보험 전문가와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들어도 의료계 종사자라면 대충 해도 우리보다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의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해당되는 이제 뭐 과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전반적인 것들 다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분께서 이제 최근에 한 3, 4년 40세가 넘어서부터 조금씩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는 대장 괴실증으로 이제 병원을 가게 되고 2019년에는 자궁염증으로 그리고 2021년에는 왼쪽 어깨가 시린 이제 윤활 낭염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또 막상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해 보니까 뭐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그닥 받을 것도 없고 아무래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좀 아파질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제대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의뢰를 주신 사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 사연 주신 분의 뭐 가입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H생명의 CI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가입하신 연유는 예전에 이제 친구분께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래 뭐 너가 일을 하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해서 가입한 내용이거든요. 가입 내용으로 봤을 때 일반 사망 2천만 원에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각각 1,000만 원. 특정 질병 수술이라고 해서 뭐 5대 장기 이식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각막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좀 발병률이 낮지만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비 1,000만 원과 실손의료비. 네, 이때 당시에는 2014년 가입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2세대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 11만 6,730원이고 주계약 같은 경우는 종신이죠.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종신까지 이제 보장이 되지만 특약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있고 일부 또 특약 같은 경우는 갱신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2년 뒤에 또 같은 분에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H생명의 CI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고 일반 사망은 4천만 원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증액을 하셨고요. 상해와 질병인 아까 진원영 전문가가 얘기했었죠. 종수술비 이때 당시는 1종에서 3종까지 보상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3종 수술비를 가입을 하고 계시고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셨을 경우에 4일째부터 1만 원 그리고 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4일째부터 5만 원 보험료는 12만 9,465원으로 20년간 납입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일부 특약 80세 만기와 갱신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없으세요. 전문직 여성분들께서 좀 일정 기간이 지나시게 되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족이 없다 보니까 본인께서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추후에 노후에 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망보험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은 재원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는 않은 경우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 이제 CI 보험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CI 보험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상품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일부 특약이 좀 갱신형이고 40대 중반이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만기가 좀 짧은 점이 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혼 생각이 없으신 분한테는 이 사망보험 위주로 좀 치우쳐진 느낌이 들죠. 가입 내역이. 그리고 또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보장 범위도 협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어떤 해결책 필요할까요? 일단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병력이 있으셨어요. 대장 개실염 같은 경우 2018년에 있으셨는데 일반 이제 건강체 관련된 보험에 대한 알릴 의무 사항이 5년 이내에 내가 이제 병원에 다녀왔던 내용, 뭐 30일 이상의 투약이라든지 7일 이상의 동일 질병으로 인한 치료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입원이나 수술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40대 중반이신데 유병력자 보험으로 바로 돌아서기에는 뭐 보험료 부담도 있으실 거고 비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제 좀 잘 준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뭐 유병력자로 바로 돌릴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일반형 건강체 가입이 되는 보험에 심사를 넣어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유병자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회사에 다 동일한 내용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뭐 개실염과 뭐 윤활 양염 다 자궁 염증을 다 게시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개실염과 관련돼서는 뭐 질병 수술 가입 불가라든지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더 많이 할증을 해서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대장과 직전과 관련돼서는 뭐 5년 정도의 부담부를 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나온 회사들이 있고요. 자궁 염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할증을 해서 받겠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대한 수술비나 뭐 치료 이력에 대한 보상이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어느 회사는 정기간 자궁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조건도 있었고요. 어깨 좌측에 대한 윤활양염에 대해서는 상해 담보는 우리는 전혀 받아주지 않겠다. 아니면은 상해 왼쪽 어깨 관련해서는 5년간은 보상해주지 않겠다. 이런 부담보 조건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 회사에 대한 조건을 이제 알아본 이후에 저희가 선택해드린 회사의 조건은 최종적으로는 좌측 어깨에 대해서만 3년간 부담보를 하는 조건으로 건강체 보험이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회사에 대해서 좋게 받아놨던 조건으로 다른 회사, 경쟁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 회사에 A라는 회사는 이런 조건을 받아줬는데 이쪽 회사에서는 이런 조건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라고 또 다시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부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는 이 정도 조건을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인수심사 기준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최대한 건강체 보험을 많이 넣어보고 내가 내가한테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롭게 변화된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K손해보험 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회사가 이제 뭐 부담보 조건이나 뭐 보험료 측면에서도 가장 좀 탁월한 회사였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암이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유리한 대로 2개 회사나 3개 회사로 분할을 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지금은 한 회사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가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요 4가지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진단비가 나가게 되시는 거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각각에 대한 수술비 1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에 7천만 원, 최초 1회안입니다. 그리고 수술로 내용으로 봤을 때 상해로 인한 수술비는 100만 원, 여기에 1호종 수술비 최대 900만 원까지,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30만 원에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최대 5종 수술일 경우에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다빈도 질병 수술비라고 하죠. 아까 진원 전문가가 이제 질병 가짓수에 대해서 보장하는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빈도 질병 수술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서 수술비 특약을 조금 거의 프리미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과 요방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뭐 진단비나 치료비들이 최대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3%, 상해는 1억 원, 질병 후유장애는 2천만 원. 마지막으로 배상과 관련된 것들, 가족생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1억 원에서 총 보험료가 19만 8,533원이고요.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일부 특약이 갱신형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일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이 있으셨어요. 기존에 이제 H생명에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상해급여 의료비 5천만 원과 상해 비급여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뭐 비급여 질병급여 의료비와 질병 비급여 의료비 각각 5천만 원과 3대 비급여 의료비 350만 원에서 보험료가 올해까지
원래는 이제 6월 31일까지만 4세대 실손을 전환하시는 분한테는 50% 할인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유인책이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혹시라도 4세대 실손을 전환하고 계신 분은 50% 이제 할인돼서 1년간은 보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료는 6,058원이고요. 1년 갱신형이고 5년마다 재가입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전과 후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기존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 늘어나게 됐고, 유사암 진단비도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2천만 원, 그리고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200만 원과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7천만 원이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도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심경이었는데 보험료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수술비도 기존 상해 질병 1.3종 수술비에서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죠. 상해 종수술비도 금액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후유장애도 많이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전 보험료보다 이번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한 4만 1,000원 정도가 다운이 돼서 좀 만족할 만한,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험회사에서는 사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기도 있거니와 또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좀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를 주는,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의료계 종사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생설계 원픽에 대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조건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궁금증이요. 여름에 특별히 준비해야 될 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에 이제 땀이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됐는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몸에 이제 혈액 내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혈전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혈액과 제가 지금 혈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혈관보험입니다. 혈관보험. 혈관보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보장 범위가 넓은 건지 아니면 기타 조금 쉽게 보상이 가능한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여름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살펴보실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혈관 쪽에 대한 보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들이 시청자님께 좀 유리한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